택시기사가 술에 취한 20대 승객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려다 한 50대 택시기사가 만취한 20대 여성 승객을 인근 공터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다 살해해 미성년자 승객이 택시기사와 주고받은 실제 음성입니다. 매발 달리고 성관계 제반 짐승이 토끼야. 자꾸 하다 보면 이제 경험이 생기가 요래 알기 재밌다 하면서 시간도 오래 가고 좋지. 엔조이 하는 게 뭐야? 엔조이가 즐기다니. 즐기다. 즐기다. 그게 성관계 하는 거야. 엔조이 하는 거. 나가시더라고 성관계는 만들려는 거야. 남자친구도 형이 뛰었구나. 재미가 없구나. 물론 일부 택시기사들의 얘기지만 택시 민원 게시판에서 이런 글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예쁜이가 내 차에 타면 좋다. 아저씨랑 같이 라면 먹을까? 이러다 도가 지나치면 성추행으로까지 이어집니다. 밤늦게 혼자 택시 타는 게 겁난다는 여성들이 많은데요. 주영 씨가 러시아 여행을 마치고 공항에 도착한 시간은 새벽 3시. 원래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는 게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까 가져온 거 같지? 인정. 알죠. 오케이? 바이바이. 연락해. 주영 씨 혼자 남게 되자 기사는 돌변했습니다. 그때 아저씨가 그랬거든요, 저한테. 뭐 국수 먹으러 가자. 저쪽에 술 한잔하고 가자. 내가 말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알지? 이러면서 제가 그런 희롱을 당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희롱을 당하면서 제가 화를 낼 수 없는 게 너무 화가 났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저를 어디로 데려갈지 모르잖아요. 어디로 데려갈지도 모르고 저를 때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네 막 이러면서 방실방실 웃으면서 대답을 했죠. 택시에서 운전대를 잡고 있는 권력자는 주영 씨가 아닌 운전기사. 기분 나쁜 티를 내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죠. 여성들에겐 평범한 일상입니다. 왜 나는 바보같이 새벽 비행기를 타가지고 이런 재수없는 일을 당하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행 기분 좋게 갔다 와서 왜 마지막이 이렇게 구릴까? 막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차라리 돈 몇 푼 좀 더 주고 낮에 그러니까 저녁에 도착하는 비행기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하철 타고 와서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어디로 가드릴까요? 논현동이요. 손님 다 왔습니다. 어디까지 가요? 논현동이요. 에이, 거기 가면 돌아오기 힘든데. 그래도 아가씨가 예뻐서 태워주는 거야. 이 시간에 논현동에는 어떤 일로 간대? 여기 아저씨랑 드라이브나 갈까? 어떤 이들은 이게 뭐가 문제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함부로 해도 되는 걸까요? 단지 그들이 젊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말입니다. 30살의 지은 씨. 그녀는 지하철을 탈 때마다 옆 사람을 경계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작년 여름의 일인데요. 모르는 나무로 가득한 지하철. 그날도 사람이 많았습니다. 4호선 타고 충무로 쪽으로 가고 있었었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서 있고 약간 사선 뒤쪽에 남자분이 한 명 서 있었는데 가방을 메고 있었는데 그분이 자꾸 저를 엉덩이 쪽을 툭툭 치는 거예요. 근데 사람도 있고 가방을 메고 있으니까 그냥 그 가방에 뭉툭한 모서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계속 쳤어. 저도 약간 옆으로 이렇게 살살살살 이동했는데 그래도 계속 치는 느낌이 나긴 했거든요. 엉덩이를 가방으로 친 게 아니라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자신의 성기로 제 엉덩이를 툭툭 건드리고 있더라고요. 계속요. 그나마 지은 씨는 운이 좋은 경우라고 해야 하나요?
가해자는 마침 단속 중이던 경찰에게 덜미를 잡혔는데요. 가해자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지은 씨만이 아니었죠. 그냥 공부를 좀 많이 한 사람이다라고 하고 또 좋은 기업에 들어가기 직전이어서 이게 또 뭐 자료로 남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벌금 300만 원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그게 다였습니다. 그렇게 별일 아니었습니다. 벌금이야 뭐 내면 내는 거니까 그 정도 벌금으로면은 나와서 또 할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이 돼서 감옥은 잠깐이라도 갔다 왔어야 됐을 것 같은데 그냥 치료 프로그램 한다고 하니까 그게 치료로 될까? 그 교육 듣는다고 될까? 이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 사건이 종결되기까지 지은 씨는 장장 1년이나 그 일을 되새겨야 했는데요. 생각하기도 싫었던 일은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집에 다 와서 지하철에서 내리면서 가는데 그때 갑자기 어떤 여자분이 저기요 이래서 뭐지 하고 보니까 가방에 누가 사용했던 콘돔을 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때 가방이 또 다 버리고 난리가 났었는데 이런 일이 또 생기니까 이게 날아서 자꾸 생기는 건지 아니면 그만큼 지하철에서 이런 성추행 같은 일이 많은 건지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여성이라면 그리 놀랄 일도 아닙니다. 2명 중 1명은 이미 이런 경험이 있다는 사실이 더 놀라운데요. 지하철 성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5곳입니다. 글쎄요, 안심할 만한 곳은 없어 보입니다. 그 일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성범죄에 대해서 우리의 민감성이 너무 떨어져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범죄가 아니지. 그리고 그건 일상에서 우리가 지금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있었던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인권 감성이 너무나 낮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내가 저 사람이 나랑 동등한 어떤 인격체를 가진 중요한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거를 그 사람들이 하고 있지 않죠. 근데 우리 사회는 지금 가해자가 당당하고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이 알려질까 봐 그리고 내가 이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볼까 이런 부분에 너무나 불안해하면서 위축되어 있는 사회라는 것이죠. 이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장실 몰카 너무 짜증나. 아니 천장에 벽에 문손잡이에 심지어 변기 안에도 설치한다며? 정말 화장실 가기가 겁난다니까. 그래서 이젠 밖에서 화장실 가면 칸막이에 뚫려있는 구멍들까지 몽땅 막아. 혹시 몰카 있을까 봐. 어? 무슨 소리야? 화장실 칸막이에 왜 구멍이 있어? 휴지로 공중 화장실의 몰카를 막는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한 해 발생하는 몰카 범죄는 약 6,000건에 달합니다. 언제 찍힐지 모른다는 불안감, 어디에 떠돌지 모르는 나의 은밀한 모습. 여성들은 화장실에서조차 끊임없이 의심을 해야 합니다. 관음증에 빠진 우리 사회. 주기적으로 몰카 단속이 이루어질 정도인데요. 방법은 2가지입니다.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든 전기를 차단하고 카메라에 흐르는 전자파를 찾거나 카메라 렌즈를 기계로 탐지합니다. 그래도 불안하신가 봐요. 이렇게 휴지를 꼽아두셨어요. 점점 더 지능적이고 교묘해지는 몰카 범죄. 몰카에 대한 두려움은 여기저기에 남아있는데요. 공사 과정에서 생겼을지라도 허투루 볼 수 없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점검을 하다가 이렇게 또 마감이 안 된 부분이 있으면은 이렇게 한번 찔러보고요.
아마 렌즈가 있으면은 빠직하고 소리가 나면서 깨질 거예요. 근데 그런 느낌이 없고요. 휴지통을 이렇게 발로 한번 차주시면은 무거운 게 떨어지는 소리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단속이 이루어진들 구석구석 일어나는 몰카 피해를 차단하기란 불가능할 텐데요. 남녀 공용 화장실은 물론 여성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까지. 급할 땐 가지 않을 수 없는 화장실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일반인으로 이제 회사를 끝나고 이제 생활할 때는 남녀 공용으로 되어 있는 화장실은 좀 사용을 많이 이제 꺼리는 편입니다. 여성은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내 안전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쉽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스스로 지키기로 한 여성도 있습니다. 여성들만 보이는데요. 주짓수 동작을 기본으로 한 호신술을 배우는 중입니다. 처음 신청자가 120명이 넘었다니 여자 사범님조차 놀랐죠. 보통은 공격하는 상대들은 자기보다 강한 사람을 공격하진 않잖아요. 그럼 진짜 세게 잡았다라고 하면 당기고 잡고 내 몸에 딱 붙인 다음에 몸통을 돌려서 이렇게. 네. 그러면 여기 몸에 딱 붙으면은 이 몸 힘을 아예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로. 다시 한번 팔꿈치 당겨서 그냥 한 번에 해주시면 돼요. 네. 이걸 배우게 된 이유는 앞서 만났던 다른 여성들과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생존. 일상에 만연한 위협을 어떻게든 극복하고 싶었습니다. 잡고, 네. 쭉 밀고 발 뒤꿈치로 상대 같은 쪽 이렇게 미는 신용, 네, 이렇게 미는 신용하고 그 다음에 테크니컬 스탠드업으로 옳지 그렇게 일어나면 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안 쓰면 제일 좋겠지만 이 동작을 배운 동작을 완벽하게 쓰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런 거를 배움으로 인해서 자신감이 좀 생긴다면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 상대가 나를 쉽게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하진 못할 거야. 어렵더라도 나는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 거야. 라는 자신감이 생긴다고 하면 그게 이런 수업의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해요. 이 불안한 세상에서 당하지 않고 사는 법. 여성들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한 셈이죠. 그녀들은 더 강해지고 싶습니다. 그런 항상 제 집인데도 들어갈 때 이렇게 눈치 보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 왜 이렇게까지 내가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들이 드니까 좀 그런 상황에서도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겠다. 좀 마음이라도 좀 굳게 먹고 좀 편하게 좀 살고 싶다는 생각이 좀 제일 컸어요. 근데 조금 계속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머릿속에서는 착착착 하면 되지 이랬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하게 좀 배우고 가는 것 같아요. 손목 이렇게 빼는 거. 어느 정도 주거 단지에서 위협적인 일을 당하면 도와주세요 하지 말고 아빠 불러. 아빠? 네. 하면 딸이 아직 집에 안 들어온 아빠들이 다 나오죠. 다 나오고. 그래서 그러니까 좀 그냥 내가 너 해서 되면 다행인데 현실은 아빠라고 외칠 용기가 여러분에겐 있나요? 우리가 만난 대다수의 여성들은 피해 사실이 있어도 가족들에겐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비정상적인 일들이 이젠 너무나 평범한 일이 돼버려서 오늘도 딸들은 잘 지낸다고만 말합니다.